달성군 현풍읍 부1리 당산나무는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벌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주처인 달성군과 시공사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지세 확산에 나섰습니다. 또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됐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됐던 권경숙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선거를 치를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호신처럼 모셔왔던 당산나무가 어느 날 베어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던 중에 잘려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십 년 넘게 모신 당산나무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야산의 중턱. 어른 몸통만한 굵은 나무 여러 그루가 잘린 채 누워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렇게 새끼줄이 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나무들이 몇 그루 쓰러져 있는 가운데 한 나무 앞에는 누군가 재를 지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잘린 나무는 수령 100년생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 생존해 있는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적어도 80년 전부터 이 나무를 당산나무로 모셨습니다. 옛날에 마을마다 그 수호신 당산나무를 하나서 지정해가지고 정월 대보름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모시고 이제 이래 새끼를 구워서 가에 이제 두르고. 당산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수호신이었습니다. 마을에 풍년이 들고 화가 없으면 당산나무가 마을을 지켜준 것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당산나무가 있으면 동네가 안녕하리라 생각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당산나무가 베어졌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이상하잖아, 그렇죠, 마음이.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 주변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11월쯤 잘려나간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제 공사 안내판은 착공일을 작년 10월로 가리키고 있지만 누가 왜 나무를 잘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호신을 모시는 나무가 옛날 같으면 굉장하잖아요. 일단은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어른들을 모셔놓고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것입니까? 사과를 하고 이렇다고 하고 잘못된 건 나무를 빈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살릴 수도 없고. 이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음력 1월 14일이 되면 당산나무에 가서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올해 정월 보름은 당산나무 없이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이제 시선은 당산나무를 누가 왜 잘랐는지로 향합니다. 이 나무는 도로 건설 공사 과정에서 벌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발주처인 달성군과 시공사 모두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천혜열 기자입니다. 달성군 현풍읍 부1리의 수호신이었던 당산나무. 마을 사람들의 오래된 기억 속에 이 나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60너인데 그때 그때 당시에도 그 나무가 원나무는 100년이 넘었는데 나무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더라고. 그게 한 7, 80년 됐다 하더라고. 이제 시선은 이 나무를 누가 왜 뱉느냐에 쏠립니다. BTV 취재 결과 부1리 당산나무는 도시계획 도로 확장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에 의해 베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벌목 당시만 해도 이 나무가 당산나무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숲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나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무 주변에서 발견된 새끼줄, 당산나무 앞에 있던 술과 재를 지낸 흔적도
모두 벌목 당시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당산나무라는 생각을 자체는 못하다 보니까 숲이 워낙 우거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근로자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벌어졌는 거고. 주민 설명회 개최 여부도 쟁점입니다. 달성군은 설계가 끝난 4년 전에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회가 열렸다면 주민들이 당산나무의 존재를 알렸을 텐데 아직까지 설명회 개최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분들이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이렇게 된 부분은 조금 마을분들하고 우리 회사 측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벤 나무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민과 시공사, 발주처인 달성군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오는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가 4월 총선으로 연기됐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됐던 권경숙 의원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선거를 치를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선출할 구의원도 기존 2명이 아닌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법 수의계약 의혹으로 제명된 국민의힘 권경숙 의원이 제명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의원직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는 주소지를 선거구 밖으로 이전하면서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만 치러지게 됐습니다. 보궐선거가 연기된 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거론된 의원 전원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구의회 정원은 7명으로 4분의 1이 넘는 2명이 거론된 상태였지만 권경숙 의원이 복귀하면서 선거를 치를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초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는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거론으로 인하여 1월 31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중구의회의 의원 거론 변동 통보에 따라서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 거론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거론 의원 1명에 대해서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오는 11일부터 이틀로 예정됐던 후보 등록과 26일과 27일 사전투표 등 모든 일정이 다 총선과 같은 일정으로 미뤄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 박지용 대구시당 수석 부대변인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의 과실로 발생한 공석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않겠다며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박형룡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조정실장이 오는 4.10 총선 달성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낫게 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기수가 돼 지방을 살리고 달성군을 영남권 4차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현 지역구 추경호 국회의원에게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지세를 과시하며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한 주간 지역의 총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최근 현역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인 11일부터 의정보고회가 금지되는데 물갈이론에 따른 불출마 압박을 받아온 현역들이 의정보고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며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달서구을 현역 의원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영남 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현안 사업들을 선거 이후 해결해 나가겠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은 6일 열린 의정보고에서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 대구 선대위에서 정책공약본부장으로 활동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의정보고회를 가진 달서구병 김영판 의원은 자신은 반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홍준표 시장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신청사 건립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강조하자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총선 예비 후보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남구에 출마한 도태우, 이행규, 강사빈 예비 후보가 잇따라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뜻에 호응했습니다. 서구 출마를 선언한 이종화, 성은경 예비 후보, 달서구을 김희창 예비 후보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전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 대구 서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는 37명이 넘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기준 대구 서구의 인구는 16만 70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구는 전체의 25.6%를 차지합니다. 서구 주민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7년 전인 지난 2015년과 비교해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년에 1.4%포인트씩 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0.6%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입니다. 고령화 속도로 봤을 때 대구 서구가 전국 250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고령층의 인구 이동은 거의 없는 반면에 젊은 층의 인구 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진 원인이 컸습니다. 대구 서구 인구는 지난 2015년에 비해 4만 2천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구를 떠난 주민의 95%인 4만여 명이 65세 미만이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늘다 보니 경제 활동을 하는 서구 주민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의 수가 2015년에 21명이었다면 2022년에는 37명까지 늘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건 대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지난 7년 사이 65세 이상 인구가 12.6%에서 18.3%로 해마다 0.8%포인트씩 늘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대구 시민 4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부산과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빠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인력이 감소하고 이는 지역의 잠재 성장력을 제한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겨울 명소인 비슬산 얼음동산이 절정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빙벽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맑기로 유명한 비슬산 자연휴양림 계곡이 새하얀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 탓에 얼음은 그 두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계곡 건너편에 있는 초가집은 겨울산에 운치를 더하고 주변 나뭇가지에서 피어난 얼음꽃들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석 모양의 얼음 기둥, 둥근 꽃 모양의 얼음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비슬산을 자연휴양로 하다 보니까 이 얼음동산도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자연 환경이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는 어떤 그런 혜택이랄까 그걸 만끽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비슬산 빙벽은 대구를 대표하는 겨울철 대표 명소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계곡에 물을 뿌려 인위적으로 빙벽을 연출합니다. 오후에 들어서면 해가 들어오지 않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비슬산 계곡은 빙벽을 만들기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곡을 따라 100m에 이르는 거대한 빙벽은 사진 동호인들의 출사 장소로도 유명합니다.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은 이렇게 안 추워요. 겨울은 또 겨울다운 맛이 있어야 되니까 겨울 맞이하러 온 게 너무 좋은 거. 얼음동산 특히 너무 예뻐요. 어저께 밤에
보러 왔었거든요. 밤에도 너무너무 멋져요.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낮과 또 다른 모습을 연출합니다. 빛을 산 얼음 농사는 누구나 매일 밤 10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실외 활동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꺼운 옷을 꽁꽁 싸매고라도 찾게 되는 곳이 있죠. 바로 겨울 축제장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인 겨울 축제가 없던 영양군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겨울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마련된 축제 현장을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얼음판 위를 미끄러지듯 신나게 달립니다. 스케이트와 썰매, 얼음 기차까지 빙상장 위에서 다양한 겨울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한편에는 얼음 구멍 앞에 앉아 낚싯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빙어 얼음 낚시에 도전하는 중입니다. 포항에서 저희 왔고요. 영양에서 첫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면서 왔어요. 지금 빙어 낚시하고 있는데 빙어가 얼른 잡혔으면 좋겠네요. 제1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가 지난 5일 영양읍 현리 반변천 일대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매년 겨울철에 무료로 운영해온 자연 빙상장이 영양군의 첫 겨울 축제장으로 모습을 바꿨습니다. 입장료와 장비 대여비를 합쳐 1인당 2,000원을 받는데 기존에 없던 눈썰매장이 마련되면서 겨울의 즐거움을 더욱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회전 눈썰매와 빙어 잡기를 비롯해 매점과 이글루 형태의 휴식 공간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췄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빙상장은 한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얼음이 잘 녹지 않는 데다가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얼음 두께에 따라 입장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은 처음으로 진행하는 겨울 축제인 만큼 방문객들의 반응을 살핀 후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축제로 키워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제1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는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겨울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이고, 그리고 또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이 지역을 많이 찾아서 영양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1회 영양 꽁꽁 겨울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영양읍 현리 빙상장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건립된 대구 행복기숙사가 2024학년도 1학기 신규 입소생을 모집합니다. 대구 경북에 소재한 대학생과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행복기숙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행복기숙사는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로 기숙사비는 관리비를 포함해 월 24만 원으로 최대 8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우리화폐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9일 재개관했습니다. 2002년 개관한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화폐 전시실은 우리화폐 전시실과 세계화폐 전시실 두 곳을 운영하며 2,300여 점의 화폐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관하는 우리화폐 전시실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 관람객들이 화폐와 경제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시설물을 새로 도입해 선보입니다. 중구청이 이달부터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신입생 가정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은 1인당 9만 원, 급외 어린이집은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입학 준비금 신청은 보호자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입학하는 어린이집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이 올해 활동할 제16기 청춘 예찬 기자단 35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과 영상 기자며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달성 군립도서관이 프로게이머 페이커, 본명 이상혁 선수의 추천 도서전을 엽니다. 페이커 선수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과 실물 도서는 이달 말까지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전시됩니다.
네, 쌍둥이를 출산한 달서구의 30대 부부에게 총 2,900만 원 상당의 후원과 금품이 전달돼 화제입니다. 부녀와 이유식, 쌍둥이 유모차와 신생아용 기저귀, 현금 등 8개 기관이 이 가정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풍파와 시련을 이겨냈을 당산나무가 잘려나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